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오늘 이 소식 때문에 또 여기저기서 커뮤니티가 불바다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개설한 저희 단톡방에서도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신규 카톡 메시지만 수천 건이 될 정도로 정말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입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 매도 소식이죠. 일론 머스크가 오늘 SEC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머스크는 현재까지 총 69억 달러치의 테슬라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확하게는 792만 4,107주를 평균 869.09달러에 팔아서 금액상으로는 68억 8,676만 2,153달러치를 매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론 머스크의 총 주식수는 1억 6,300만 주 정도에서 1억 5,500만 주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매도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8월 5일, 8일, 9일, 3일간에 걸쳐 진행됐고 5일에 327만 주, 8일에 147만 주, 9일에 302만 주를 팔았습니다. 머스크가 주식을 팔았던 기간의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주식 분할이 결정된 직후였던 5일에 6.6%가 하락했는데요. 이날은 전날에 있었던 주총에서 주식 분할 이슈가 완료된 점까지 고려하면 뉴스에 팔아라 물량도 함께 나오면서 하락폭이 더욱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8일 월요일에도 주가는 0.7% 정도 상승하긴 했지만 장중 한때 6%까지 상승하다가 하락했던 것은 역시나 일론 머스크의 주식 매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9일에도 300만 주가 넘는 대량의 주식을 팔면서 주가가 2.4% 하락했는데요. 이날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머스크의 주식 매도 수량을 감안하면 하락폭이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3일간의 총 거래량은 거의 1억 주 정도이기 때문에 머스크가 매도한 790만 주는 전체 거래량의 10%도 안 되는 수준이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이 정도의 물량이 일방적으로 매도 물량으로 나오면 분명 가격에는 하락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겠죠. 일론 머스크는 얼마 전 트위터 인수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을 때도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약 960만 주, 총 85억 달러만큼의 테슬라 주식을 팔았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69억 달러만큼의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320억 달러의 테슬라 주식을 매도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대체 왜 테슬라 주식을 또 판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 매도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바로 트위터 때문인데요. 얼마 전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의 가짜 계정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서 인수를 중단한다고 밝혔었죠. 하지만 트위터 이사회에서는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중단의 이유가 불합리하며 트위터 인수를 끝까지 완료해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고 결국 올해 10월 17일부터 기업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델라웨어 형평법원에서 5일간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패배할 경우 머스크는 원래 약속대로 주당 54.2달러 총 440억 원의 기업 가치의 트위터를 인수해야만 합니다. 물론 머스크가 패배한다 하여도 항소할 경우 주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지면서 최대 3년 정도는 더 판정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 안 그래도 화성 갈 일로 바쁜 일론 머스크가 차라리 트위터를 인수를 했으면 했지 이렇게까지 길게 물고 늘어질 거라고는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머스크는 얼마 전 트위터가 제공한 가짜 계정에 대한 확인 방법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실제로도 문제가 없다면 트위터를 다시 인수하겠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수를 다시 진행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경우의 비용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기로 한 가격은 주당 54.2달러죠.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이미 가지고 있는 9.6%의 지분과 주식을 팔지 않을 내부 투자자들의 보유량 4.6%를 제외하면 총 356억 달러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이 중 130억 달러는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트위터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레버리지 바이아웃으로 해결을 하고 나머지 226억 달러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지난 4월에 테슬라 주식을 판 금액 85억 달러, 그리고 이번에 판 금액 69억 달러, 그리고 외부 투자자들에게 투자받는 금액 52억 4천만 달러로 총 336억 4,800만 달러 정도는 유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20억 달러 가까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주당 51달러 정도의
트위터 이사회와 합의를 하고 거래를 완료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현재는 지배적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지금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만약 법원의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급하게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주식을 팔게 된다면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주식을 더 짧은 기간 동안 팔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 있을 충격을 피하기 위해 아직 기한이 많이 남아있고 앞에 설명드린 가격 협상과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옵션이 선택 가능한 현재 단계에서 미리 자금 확보를 해두기 위해 파는 것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3일간의 매도를 끝으로 이번에는 더 이상 매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는데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아직 20억 달러 정도의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나중에 추가적인 매도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이번 트위터 인수가 최종적으로 결렬될 시에는 팔았던 주식을 다시 되살 것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매도가 본의가 아니라 트위터 인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분명하게 의도를 밝힌 거죠. 물론 머스크가 본인이 판 만큼의 주식을 다시 사려고 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고요. 또 그때 가서 지금보다 테슬라의 주가가 더 높아져 있다면 이번에 판 만큼의 주식을 다시 되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알려진 팩트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투자자로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철저하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원래 대주주의 대규모 주식 매도는 기업 펀더멘털에 있어서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론 머스크의 주식 매도는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의 펀더멘털이 악화될 것을 예상한 대주주의 선제 매도가 아니라 자금의 사용 용도가 땡전 한 푼까지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는 철저한 목적성 자금의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최대 주주인 일론 머스크의 이번 주식 매도는 기업의 구조적 펀더멘털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번 일론 머스크의 이번 69억 달러치 주식 매도를 포함한 추가적인 주식 매도는 원래 계획되어 있던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중간에 중단되지 않았더라면 어차피 머스크는 자금 확보를 위해 테슬라 주식을 팔았어야 했고요. 그건 이미 수개월 전에 모두에게 공표가 되어 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려다가 안 할 뻔했던 걸 다시 하게 된 정도로 받아들여야지 특별하게 갑자기 없던 이슈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셋째로 일론 머스크가 일시적으로 주식을 팔아 자금을 확보하는 게 결과적으로 원래 계획했던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낫다는 사실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원래 최초에는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해서 125억 달러의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었고요. 이 경우 필요한 테슬라 주식 담보는 대출금의 5배인 무려 625억 달러치였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 625억 달러치만큼을 담보로 잡힐 예정이었다는 거죠. 이 경우 필연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하락할 경우 마진콜, 그러니까 청산의 위험이 뒤따릅니다. 초기 부채 비율 20%에서 부채 비율이 35%까지 오를 경우, 그러니까 빌리는 시점에서 주가가 43% 하락하면 청산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거의 빅뱅급의 엄청난 주가 충격이 예상되고, 또 머스크의 담보대출을 청산시키기 위한 의도로 조직적인 공매도 작전이 등장할 우려도 충분히 있습니다. 결국 이것들은 테슬라 주식에게는 엄청난 리스크가 아닐 수 없고요. 따라서 이번처럼 테슬라 주식을 매도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테슬라 주식에게도 훨씬 득이 되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는 이번 머스크의 주식 매도가 테슬라의 펀더멘털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악이었던 2분기를 지나고 향후 계속될 실적 개선과 주식 분할 이슈 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하며 다시 900슬라를 돌파하는 등 최근 테슬라의 급등세에 주식을 더 비싼 가격에 사야 해서 안타까워하시던 찐 주주들에게 주식 분할 전에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까지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도 사람이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추가적인 매도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이처럼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발행인이 존재하는 증권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리스크를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매수와 보유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발행인이 있는 모든 자산은 발행인의 판단과 운영에 의해서 내 자산의 가치가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채는 미 재무부와 연준의 판단에 따라 가치가 크게 좌우됩니다. 금은 채굴자와 각국 중앙은행의 판단에 따라 가치가 크게 좌우됩니다. 주식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가치가 크게 좌우됩니다. 이처럼 발행인이 있는 모든 자산은 최종적으로는 발행자에게 진짜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걸 리스크로서 분명하게 인식을 한 다음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가치가 현재 가격보다 충분하다고 판단이 될 때 증권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일론 머스크의 주식 매도에 대해 알아봤고요. 그럼 오늘 이후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머스크가 주식을 팔았으니 급락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트위터 관련해서 계속 찜찜했던 악재가 해소되었으니 반대로 오를까요? 제가 그걸 알면 신이겠죠? 정확히는 어떻게든 될 수 있습니다. 제가 523번 정도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단기적 이벤트로 인해 주가가 단기간에 오르고 내릴 확률은 결국 5대5 동전 던지기, 도박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내릴 수 있지만 내일은 오를 수 있고 다음 주는 내릴 수 있지만 주식 분할 후에는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 가격 변동이야 어떻게든 될 수 있고 어떻게 되든 이상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예측할 수 없는 가격 변동은 단기 투자자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장기 투자자에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아닌 미래의 기업 가치 때문이죠. 그럼 기업 가치란 무엇인가요? 기업은 현금 흐름이 곧 가치입니다. 상품, 유통, 브랜딩,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현금 창출 능력으로 귀결됩니다. 다만 성장주의 경우 현재의 현금 흐름이 아닌 미래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현금 흐름이 곧 기업의 미래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투자란 무엇인가요? 지금 사용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미래에 더 큰 자원을 획득하는 데 투입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란 무엇일까요? 지금의 가격이 미래에 예상되는 기업 가치보다 투자하려는 기간 동안의 기대 수익률을 제외하고도 이익이라면 궁극적 내재 가치보다 싸기 때문에 지금의 자원을 투자하는 것. 이게 주식 투자의 본질입니다. 뭔 말인지 너무 어렵죠?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현재 $70의 주식이 5년 후 $100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나에게 5년간 40%의 수익률이 꿀이라면 산다는 뜻입니다. 그럼 테슬라는 어떤가요? 일단 본인이 이런 자기만의 분명한 평가 기준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사람은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내재 가치보다 이런 이벤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다면 오히려 기뻐하면서 더 사겠죠. 반대로 이런 이벤트로 인해 펀더멘털이 손상되었다고 생각해서 미래의 내재 가치가 나의 당초 기대보다 하락했다고 생각된다면 그땐 미련 없이 팔 것입니다. 기준이 분명하니 판단과 행동도 분명하고 따라서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스스로의 판단 기준이 없는 사람은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로 주가가 내려가면 어쩌나? 더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의문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죠. 스스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본질을 볼 수 없고 본질을 볼 수 없으니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없으니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이 형이 괜찮다고 하면 1위 했다가 다른 유튜버가 또 안 좋다 하면 1비하고 또 이 트위터가 좋다 하면 1위 했다가 저 신문에서 안 좋다 하면 다시 1비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멘탈이란 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쿠크다스가 안 되면 그나마 다행이죠. 수십 번 말씀드렸듯 멘탈이란 건 정신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멘탈이 약한 마라토너가 강철 멘탈의 명상 수행가보다 오래 달리기를 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에 대한 충분한 공부와 지식 그리고 경험이 아우러져 자기만의 철학과 원칙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충분히 숙성되면 이윽고 신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바탕으로 투자를 할 때 투자자는 비로소 멘탈을 지킬 수 있고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투자하는 경험이 더 쌓여서 지혜가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멘탈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연히 누구나 처음부터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나가듯 내 내면의 지혜를 축적해가는 과정을 통해 조금씩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조금이라도 더 빠르고 안전하게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길을 가실지 마실지는 본인의 판단입니다. 저와 가치관이 맞지 않다면 다른 사람과 함께 가거나 혼자 가시면 됩니다. 저 역시도 저와 함께 끝까지 가실 분들만을 위해 지금 이 자리를 매일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네, 오늘은 좀 잡설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습니다. 남은 말들은 또 다른 영상에서 풀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